고래와 이 배 사이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이것은 에스키모인들이 그 고래를 잡을 때 쓰는 그런 부구입니다. 사실 고래가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작사를 맞으면 그 저항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구를 고래에 연결을 해 놓으면 고래가 저항을 하더라도 그 배에까지 오는 그 충격이 적을 뿐 아니라 고래가 쉽게 지치고 또 고래가 죽더라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래, 배, 또 부구. 이렇게 고래 잡는 그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그림처럼 3000년 전에 이 고래잡이는 가능했던 일일까요? 반구대를 돌아나가는 태화강은 이곳 울산만에서 동해와 만난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이곳은 한때 세계적인 고래잡이 어장이었다. 바로 그 입구에 있는 장생포. 지금은 고래잡이가 금지돼 있지만 15년 전만 해도 고래잡이 배로 가득했다. 이곳엔 고래잡이가 얼마나 성했는지를 말해주는 흔적들이 남아있다. 항구 바로 옆에 있는 고래공원. 옛날에 이게 뭡니까? 고래사시. 아, 이게 고래 사실 고래 나무 앞 같은데? 고래 앞 그 택이고 한 25m 내지 한 20m 내지 25m 아기겠다. 근데 이거 이제 옛날에 장생포 사업자에서 이거 할 때 이 사라가 저 사업자가 끌리가 입이 더 벌어져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대여섯이 들어가 카메라가 사진 찍고 이래도 들어가 그 정도로. 암각화가 있는 반구대에서 이곳까지는 26km. 그렇다면 3000년 전에 이 먼 곳까지 와서 고래를 잡은 것일까? 그때 사람들은 먼 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고래잡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5000년 내지 6000년 전경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바닷물이 이 안까지 들어와서 좁고 긴 만이 하나 만들어졌었습니다. 이 검은색 칠한 부분이 바다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장생포네요. 네, 여기가 장생포고 여기가 방구대입니다. 5, 6천년 전 경에는 이 바다가 태화강을 거슬러 이렇게 굴라리 부분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는 좁은 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점 찍어놓는 부분은 현재는 논으로 또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는 모두 바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 부분이 이렇게 바다였네요. 3000년 전에는 반구대 가까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본다면 반구대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고래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고래를 잡았던 것일까? 암각화에는 고래 잡는 모습이 과정별로 아주 자세히 그려져 있다. 과연 바위에 새겨진 도구들은 암각화가 제작되던 시대에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동안 발굴된 유물을 통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마치 화살처럼 생긴 이 작살은 암각화에 그려져 있던 작살과 그 모양이 똑같다. 그런가 하면 지역에 따라 크기가 다른 그물추가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납 대신 돌로 만든 것일 뿐 요즘의 그물추와 그 모양이 똑같다. 그런데 몸집이 거대하고 힘이 센 고래를 잡으려면 아주 질기고 단단한 그물이 있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 그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정교하게 만들어진 뼈바늘은 그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선사시대 하면은 현대인과는 완전히 그 다른
원숭이를 겨우 벗어난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 실생활에 쓰는 각종 기술은 현대보다 그렇게 못지않은 굉장한 수준이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청동기 시대의 뼈로 만든 바늘 같은 경우 그 바늘에 그 실을 꿰어 쓰는 구멍이 직경이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끊어지지 않을 만한 실을 뽑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고, 그런 기술 발전 본다면은 그 그물이나 이런 각종 생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배를 보자.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까지 타고 있는 배가 그려져 있다. 당시 배를 만들 재료라야 석기뿐일 텐데 돌을 이용해서 이런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옛날에 하게 되면 지름이 1m, 2m 정도의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휘어진 나무, 그런 나무들을 골라가지고 가운데를 이제 그 불을 질러서 파내는 거죠. 예를 든다 그러면 그 히랍 같은데 그리스죠. 그리스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암벽화에다 그 배 만드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보면 옆에서 다듬는 사람들이 있고 가운데서 불을 지르고 그걸로 이제 또 불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또 돌 자기 되는가 돌 도끼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 깎아내는 거죠. 근데 돌 도끼라고 해서 그 나무가 잘 안 잘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짜기 같은 걸로 캐면은 쭉쭉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속을 긁어낸 통나무를 여러 개 연결하면 20명 정도는 물론 긴 통나무일 경우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동력선인 이러한 배로 고래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런 배로 가능하다고 보면 내가 보는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활로가 수준은 아니고 막 4시기로 창가줄 찔러가 줄로 조가 막 10부이고 20부이고 찔러가지고 막 그래 땡기가 잡았지. 그런 방향밖에 없지. 뭐 그럴 때는 이런 총도 없었을 거고. 고래가 배 옆으로 와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에 저놈이 자 튀어가는 게 아니고 바다에 저거는 미끼만 차들 다니는 짐승이 때문에 그 조금만 배로 가 살살 들어가면 배 가까이도 올 수 있거든. 한 뭐 1m, 2m도 가까이 오는 수가 있거든. 그럴 때 보고 앉아 찌른다 이거지. 찔러가 막 배가 뒤위 제가 사람이 죽는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억지를 해가 잡았겠죠. 실제 지금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래잡이를 하는 원주민들이 많다. 그들의 고래잡이 과정을 보면 3000년 전 고래잡이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고래잡이는 10여 명의 사람이 한 조가 돼서 나간다. 도구는 목선과 작살이 전부다. (3000년) 전에도 고래잡이는 가능했던 것이다. 쇠 대신 뼈나 돌로 작살을 만들었을 뿐이다. 고래잡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래잡이의 마무리는 분배다. 이때는 고래잡이의 기여한 정도나 마을의 원로 등을 고려해서 철저한 규칙 속에 분배한다. 고래 분배는 바로 그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나름대로의 규범과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러한 분배 그림이